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말로 답답합니다. 남녀가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 사랑하며 살다 보면 훨씬 행복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이 댓글 다신 댓글러분이 답답한데요. 어떻게 이런 댓글 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댓글 다신 분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젊은 사람 사고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좀 차신 분이야. 소위 말하는 똥86 세대라고 하는 586 세대분들, 50대 중반에서 한 60대 중반. 제가 왜 이걸 예측한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니까 50대 이상의 구독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50대 이상. 원래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원래 20, 30, 40대가 주였는데 언제부턴가 50대 이상이 좀 많아졌어요. 저도 좀 신기합니다, 이게. 장년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 댓글을 보다 보면 한 50대 이상 분이 좀 많이 보여. 지금 보면 만 45세 54세가 20%예요. 높죠, 이게. 많이 높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581세다 보면 만 55세 64세 6.5%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100명 중에 한 6, 7명은 이제 581세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결혼 관련 영상에서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힘든 게 많아요. 보통 이분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서 그래. 그냥 우리처럼 서로 남녀가 좋다. 같이 그냥 둘이 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거기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건 보이는 세대에서만 그랬고요.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면 그거를, 따님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자기들 따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가르쳐줬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자기들은 없이 생활했죠. 없이 생활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키웠는데, 그 부모님 중에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님한테 왜 그렇게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게 가르치든지, 난 그게 신기하네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결혼은 넉넉한 게 좋습니다. 무조건 넉넉한 게 좋아요. 그리고 넉넉하지 못하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특히 결혼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집을 사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넉넉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생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집니다. 결혼생활 시작부터 돈 때문에 싸울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결혼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요즘에는 사고 쳐서 결혼하는 거, 속도 위반. 왜 그 경우에 넉넉하지 못한 결혼이 많냐? 이게 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장난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서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고 이혼을 확률도 높습니다. 혹시 조린간이 주변에 사고 쳐가지고 결혼한 케이스 있어요? 아니면 사고 쳐서 결혼한 케이스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이제 나이 먹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하는 케이스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보통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쳐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보통 남자는 여자는 조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물론 사고 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철드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만큼. 뭔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기본적인 합의나 준비 없이, 조건 없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넉넉하지 못해서 사랑하며 살다 보면 행복하다. 일단 넉넉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도 결혼하면서 넉넉하지 못함을 계속 느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왼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집만 들어오면 돈 때문에 싸우니까. 올 때마다 돈돈거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싫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각종 세금 같은 게 밀려가지고 집은 난장판이고 애는 칭얼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옛날이야 뭐 교육비 같은 게 적게 들고 뭐 이것저것 안 갖춰도 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결혼하면서 사실 돈 나가는 것들, 갖춰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 결혼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수입인데 대부분의 수입이 가혹할 정도로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죠. 인류 200만 년 동안 여성이 수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해도 최 60, 70년을 못 넘기는데 말이죠. 맞벌이라면 당연히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해야겠지만 외벌이인데 육아 참여?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한테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쏠려 있어요. 뭐 물론 여자분들한테도 결혼하기 위해서 경제적 책임이 어느 정도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분담이나 어떤 책임에 대한 요소는 남자한테 솔직히 또 많이 가요. 과거엔 더 심했고. 문제는 옛날보다 남자에 대한 어떤 결혼, 가사노동, 그리고 가장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성분들의 어떤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난이도 내려갔지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누가 편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편해지기 맞아요. 맞벌이를 여자는 일 조금 쉬어도 별소리 안 하는데 남자는 조금만 일 쉬어도 주변에 가만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일 쉬어도 그래 좀 쉬었다 이래라. 아니면 뭐 일 안 하고 전업주부 해도 그냥 뭐 애 키워야 되니까 그냥 엄마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로 키워도 사실 안 좋은 소리 안 듣잖아. 근데 남자가 조금만 놀고 있으면 저 남자가 왜 사냐? 넌 남자 새끼가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려고 내 딸 데려갔냐? 이런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남자가 좀 쉬고 있잖아. 그러면 남자가 좀 뭐 다쳐서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일하기 싫어서 쉰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뭐 쉬는 경우는 욕 먹어야 돼요. 그거는 남자지만 욕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회사에 잘려가지고 아니면 일하다 다쳐가지고 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남자 입장에서. 왜냐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거든.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거에 뭐냐면 여자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남자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남자가 가정에 벌어지는 소득이 여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이 돈을 안 벌어도 여자가 돈을 안 버는 거하고 남자가 돈을 안 버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냐 지금 통계청에 남아있는 소득 지표를 보더라도 한 30대가 되면 남자와 여자와 소득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설령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맞벌이해도 남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여자는 일을 쉬어도 어떻게 생계가 돌아가는데 남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예 생계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수입적인 부분이 남자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의 범위하고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보통 몸을 쓰고 위험한 일을 하고, 여자분들은 보통 그거와 반대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차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맞벌이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령 결혼하면서 맞벌이 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남자한테 어떤 그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몰빵이 돼요. 몰빵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 남자가 우리 식구 먹여 살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자분들이 주부로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전업주부로서 좀 절약하고 좀 집안이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불만 안 가져요. 웬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잖아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프로 주부가 실종됐습니다. 프로 주부. 그러니까 주부인데 어떤 그런 주부로서 역량을 잘 발휘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주부의 난이도는 분명히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어머니 때하고 지금 이제 애 엄마가 되신 분들하고 레벨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 집안일, 가사노동이나 난이도는 게임으로 치면 하드디스크라고 치면 지금의 주부가 되신 분들의 어떤 집안의 난이도는요. 이지입니다. 이지. 이지라고 말해 기분 나쁘죠. 근데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 뭐 세탁기 성능도 좋고 뭐 드럼 세탁기 탈수기 있는 대능들도 있잖아. 요즘 아파트 보니까 세탁기랑 탈수기 같이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손빨래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세탁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불 또 이제 그 고무 대야에다가 물로 넣어놓고 세제 뿌려놓고 미리 담가놔요. 담가놓고 발로 빨고 그리고 애 보재기 이제 등에 들쳐매면서도 손빨래. 나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 우리 엄마가 이제 내 들쳐매고 손빨래 했던 거. 애 울고 있어도 그 신경 안 쓰고 막 손빨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많이 봤단 말이야, 어렸을 때. 겨울이고 여름이고. 옛날에는 이제 빨리 하려면 지금처럼 왜 세탁실 같은 게 없었어요. 주택이다 보니까. 수도가 대야에다가 그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 목욕탕 의자 있죠. 그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빨고 그랬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어쩌다 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했어. 매일같이 하고 그 상태에서 국까지 그렸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부로서는 생활하기 편해졌다는 거. 물론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육아에 대한 어려움. 애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히 집안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요. 청소기도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요령껏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독박 육아. 그럼 독박 노동하는 거랑 바꿔보시죠. 독박 노동하는 거하고. 힘들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긴 싫죠. 육아는 힘들 거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독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자기가 주부 되면 당연히 애 육아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을 전담하기로 돼 있잖아요. 아니 전업주부라고 치면 전업주부 역할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잖아. 그걸 전담해서 맡는 게 전업주부 역할 아니에요? 그걸 억울해하면 안 되죠. 주부가 된 이상. 내가 엄마가 된 이상 그걸 억울해하면 안 되죠. 힘들어도 기꺼이 받아낼 생각을 해야죠. 힘들면서 고충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독박이란 단어를 붙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런 말을 쓴다고 하면 그건 엄마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주부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주부 생활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자녀한테 좋은 영향을 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습관적으로 아버지한테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엄마로서 뭔가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애가 보고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애는 과연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잘 클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업주부 됐다고 하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내가 주부로서 하겠다고 하면 주부로서 역할 안에 자녀 육아에 대한 전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집안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하면서 가사까지 도와달라. 뭐 짜잘한 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일정 부분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그리고 그런 책임감이 없는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